듣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수업 시간에 그래서 포니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면서 결국 이제 이탈리아 정치에서 이제 3번이나 이제 연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2008년발 왜 리먼 브러더스 사건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피그즈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를 됐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딴 나라한테 빌린 어떤 돈이 7%가 되면 이제 망하거든요. 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노령, 그러니까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연금을 확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제도에서의 어떤 그 돈은 이제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디어를 갖다가 다 장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고, 예,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 이제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몬티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포민이라고, 포민은 이제 항상 이제 세금을 때리고 국가 간의 어떤 자산에도 세금을 매겨서 어떤 균형을 이루자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반대를 해버린 거죠. 어떻게 노년층한테 세금을 때리고 연금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이제 노년층이 사실 이탈리아의 기득권인데 기득권자가 반발하겠죠. 계속 세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상하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베를루스코니는 이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야 이만 몬티야, 야 니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망하게 됐다. 야 노인들한테 거둔 4,000원 그거 다 토해내. 그리고 이제 뭐 마피아가 지하 경제 여기에도 저기 세금을 때려도 그것도 다 토해내. 그렇게 해서 이제 몬티는 이제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렌치라는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어떤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이제 사실 이제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45년도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이제 원폭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이제 견디지 못하죠,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메가드 미주리 하면서 이제 한국값을 받고 일본이 이제 가라앉다가 갑자기 이제 살아나게 되죠, 일본이. 50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근데 6.25에 이제 군수 물자 기지를 갖다가 전남아 이제 전남 기지가 되니까 그때 또 자본을 획축해서 50년대에서 80년도까지는 세계 3위 어떤 경제 대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90년대 벌써 이제 도쿄 올림픽을 시킬 정도. 근데 이제 80년대까지 이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거든요. 부동산도 올라가고 중동도 이제 올라가고. 90년도에서 2014년까지. 그래 이제 잃어버린 이제 20년의 어떤 시기가 도래하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은 가장 포인트가 고령화의 덫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일본 구상에 쭉 보면 이제 나중에 2050년에 인구의 40%가 노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비도 사실은 이제 영아에 비해서 노인이 차지하는 게 사실 한 5배고, 의료비 지출 비용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의료비는 노인이 안 내죠. 국가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이제 쭉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가가 이제 의료비 부담하는 비중이 한 80% 이상이고, 특히 이제 70세 이상은 거의 실제로 5%밖에 안 됩니다. 노인의 어떤 의료 비용을 일본이 이제 부담을 하고, 근데 또 특히 일본은 이제 GDP 대비 부채가 250%거든요. 1경이거든요. 1경에 어떤 그 부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비 부담이 늘어가고, 그다음 노인 인구는 증가. 이제는 이제 90년대 이래부터 2014년까지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그다음 고령화의 덫에 이제 빠진 상황에서 맨 처음에 이제 그 각 정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덫에 빠진 건데, 자민당은 이제 좀 살아보려고 고령자 의료비를 갖다가 좀 높이자마자 바로 이제 2009년도에 끝났고, 그래서 민주당이 패권을 잡았는데, 민주당도 한번 살아보려고 고령층 의료비를 갖다가 좀 높이자마자 2012년 민주당이 참가. 그래서 이건 자민당에게 넘겨줬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자민당의 아베 신조죠. 아베 신조가 나와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상황을 파괴해보자 해서 유명한 게 이제 아베노믹스잖아요. 세계 타산인데, 포인트는 이제 내수 소비가 이제 약화되니까 이제 안에다가 이제 계속 자금을 풀자라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지금 이제 노인들이 돈을 갖고 있고, 지금 젊은 층이 돈이 없는데, 사실 젊은 층이 구매력이 강하잖아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래서 특히 일본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대가족 제도를 갖다가 이제 계속 장려하게 됩니다. 같이 모여 살면 돈이 이제 아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일본은 치달았습니다. 이게 2014년에 일본의 풍경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청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떤 역사를 따라가면 바이킹족이죠. 바이킹족이고 약탈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천국처럼 됐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진짜 최근적이었죠.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는 150만이 특히 이제 미국 미네소타주 같은 데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전체 스웨덴 인구가 600만이었습니다. 그럼 인구 전체의 4분의 1이 이민을 갔던 열민족인데 어떻게 이제 지금 천국이 됐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특히 이제 1900년 초에는 어떻게 됐냐면 1000명당 이제 파업을 했던 인원이 400명입니다. 완전 박살이 그러니까 10분의 4.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뭐 최빈국에다가 맨날 파업밖에 안 했고 그러다 1920년에 아달란에서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 스웨덴의 어떤 군인들이 이제 발사를 해서 총을 발사해서 한 5-6명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중 봉기가 일어나려 하는데 이런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바로 3인당의 출현입니다. 근데 바로 3인당이 이제 비브 포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3인당의 장수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치죠. 좌파 우파를 다 비판하거든요. 야, 좌파 너네들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군대보다도 우리가 먼저 성장, 뭐 먹을 거리가 있어야지 뭔가 군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우파한테도 얘기를 하죠. 아니, 사실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생계 안전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공기를 하지 않지 않겠냐. 이게 먹혀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극 포러스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육과 육아는 우리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걸 갖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손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비극 포러스가 채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중퇴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중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3인당이 대중과 이제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가계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손이 이제 외치고 있죠. 훌륭한 집에서는 뭐 천대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모든 어떤 훌륭한 것들은 국가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건 바로 이제 국민의 집이다. 자, 이 한손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자마자 이제 그 스웨덴 어떤 국민들은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오, 3인당 장난 아니다. 한번 따라보자. 네, 이렇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일단 3인당하고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이제 자유당이었거든요. 근데 자유당은 실제로 이제 3인당이 좀 뭔가 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니까 등을 돌려버렸고 그러니까 3인당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 정당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당시 이제 농민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농민당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너네가 중요시 여기는 암소는 우리가 보호무역을 해주겠다. 근데 다른 이제 농산물들은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으로 너네 어떤 그 농산물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윈윈이다 해서 대연적인 타결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3인당은 이제 한 50년간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된 발판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38년에 샬트 셰바넨 협정이라고 그 혹시 스웨덴의 가장 큰 어떤 그 대기업 이름 혹시 아십니까? 발렌베리가. 발렌베리가. 발렌베리가라고 이게 스웨덴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가문이거든요. 그 가문 입장에서 어라? 3인당이 이길 줄 몰랐는데 안심하고 있다가 3인당이 이기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 포러스는 이제 3인당에 찾아가서 협상을 하자. 우리가 이제 그 임금도 높여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 안전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대타결이 이루어지고 노사정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코퍼레이티브 조합주의 하나의 어떤 시초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발렌베리입니다. 발렌베리는 이제 스웨덴 현재 어떤 GDP의 40%를 차지한 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년째 지금 5대 어떤 그 승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렌베리를 보면은 이제 에릭슨 같은 인구에 이게 발렌베리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 이제 1위 통신장 1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위장약 1위. 그래서 통신, 그다음 제약, 그다음 어떤 금융 이런 모든 것들 합쳐서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어떤 그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제 주주회사를 갖다가 인베스트라고 세웁니다. 삼성의 주주회사는 뭐죠? 에버랜드.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이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 인베스트를 세우고 인베스트 위에 발렌베리 재단이라서 공익으로 만들어버리죠. 공익재단을 만들어버리니까 소유는 못하지만 경영은 할 수 있고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합병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안전은 보장돼 있으면서 실제 지배를 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베리는 이제
아무튼 정부가 도와주고 어떤 정신이 좋은데 그 정신을 보면은 이제 돈은 돈만큼 사회에 돌려주자. 그리고 형제간 옷도 되물하고 봉사하게 하자. 튀지 않게 하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이제 발렌베리 가문에 이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렌베리와 스웨덴 3인당의 어떤 그 합작이 지금 어떤 스웨덴의 어떤 복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탈리아의 가장 핵심은 포퓰리즘으로 가서 망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지 말자라는 게 되겠죠. 포퓰리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어떤 집단 얘기만 잘하지 말고 복지는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 일본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고령화에 덫에 걸렸다는 건데 그럼 우리 한국은 예외가 아니냐? 딱 OECD 조사를 보니까 2050년도에는 OECD 평균보다 한 30% 우리가 노인 부양비를 더 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일본만 고령화에 덫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그럼 스웨덴의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난 소초 세모녀 이제 그 자살 사건. 이건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스웨덴의 어떤 사회적 합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고요. 아무튼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고, 아무튼 이번 어떤 그 어떤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최고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